저는 입학사정관으로 서울과학기술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해서 다른 수시 전형도 제가 웬만해서 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제 4개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3으로 이제 어떻게 복학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 준비,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다니는 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12학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마치고 교환학생을 갔기 때문에 제가 1년을 꿇었네요. 제가 그리고 이제 10학년하고 11학년을 다닌 이유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겨울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1학년으로 들어가면은 12학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업무 차원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10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환학생을 마치고 고3으로 복학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재학 중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인데요. 이게 좀 저하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보시겠지만 2.0이었어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내신. 근데 2학년 때 2.72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분들 게임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도 적당히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공부예요. 공부는 적당히 못해서 문제죠. 적당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4시간씩도 한 것 같고, 2학년 때는 특히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 좀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휴일에 이제 공부한다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안 가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진짜. 그러더니 이제 성적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안 좋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이제 못 갈 것 같으니까는 또 의욕도 저하되고 또 목표도 상실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계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 이제 교환학생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 이제 밝은 미래 교육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보러 와가지고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학 준비입니다. 이제 아마 저처럼 이제 고1을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까 저 찬홍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대학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복학 준비를 최대한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4일날 입국해가지고 1월 6일날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울었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기숙학원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이제 학교 이제 수업 방식도 그렇고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 학교 생활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가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기숙학원을 들어간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간 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건지 그 목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학보다는 요즘은 또 이제 과를 많이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제가 맨 처음에는 기계과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들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해왔던 전기 쪽을 이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건요, 여기서 뭐냐면요, 이제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생이기 때문에 특히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과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간접 광고긴 한데 갔다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팁인데요. EBS, 아주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연계 교재가 나오면서 EBS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과외 같은 거는 안 하고요. 수학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 EBS로 많은 보충을 했고요. 많이 도움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EBS에서 입시 정보를 줍니다. 이게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는 기사나 아니면은 이제 각 학교마다 무슨 전형이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해놨어요. 특히 이제 특수대학이라고 불리는 경찰대, 육사, 공사, 해사 그런 학교도 다 있어요. 입시 정보가 EBS에. 그러니까 EBS를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편리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라고 있는데요. 말씀 아까 드리다시피 제가 이과생이다 보니까는 수학이 4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 기백을 해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수학이 그리고 이제 비중이 이제 대학교 가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년을 쉬었더니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수학 공부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수능을 문제를 그냥 닥치고 풀었어요. 그냥 풀고서 이게 50점이 나오든 60점이 나오든 그냥 저는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 그냥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가장 중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이, 아니 좀 당부하고 싶은 건데, 이과생들 계시죠, 여기? 이과생들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과생들. 이게 이과생들이 아마 미국에 가시면은 쉬울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 되게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A뿔 맞고 그랬는데, A 맞고. 특히 이제 그 수학이 프리칼큘러스라고 하죠. 저는 그거를 한 학기에 끝냈어요. 그만큼 쉬워요. 이제 2학년,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학년 끝나고 갔더니 되게 쉬웠는데,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 수학에 대해서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학기, 만약에 이제 교환학생을 가셔서 첫 학기에는 이제 적응하시고 이렇게 학교 생활 하시는 데는 이제 괜찮지만은 2학기 때 이제 만약에 들어오셔서 한국 학교를 준비하려고 하신다 보면은 이제 가서 한국 수학을 좀 이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목표를 이뤘다고 했죠. 저는 이제 가서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가면은 바로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르세요? 아이, 대답 좀 해주세요.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이제 태양광 비행기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태양광 패널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태양광 쪽을 이제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확실히 아버지 영향이 많더라고요, 이게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태양광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정보공학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입시 준비입니다.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유리한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 많이 쓴 입학사정관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은 내신. 이 내신이 가장 제가 어떤 대학교를 써야 될지 그걸 나타내는 표준 지표가 돼요, 내신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는 이제 교내 활동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다 포함한 말이 학생부고요. 포트폴리오는 그 이제 관련된 활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보조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냥 입학사정관하고 이제 타수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타수시 전형은 이제 학생부, 내신 전형이라고 하죠. 내신만 겁나 높은 애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뀐 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또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내신이라는 전형이 이제는 좀 입학사정관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면접이 있는데요. 예, 면접이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면접만 가지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하고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만 가지고 이제 가는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술. 아까 이제 앞서 발표했던 지혜가 이제 말을 많이 해줬죠. 이거 좀 난잡하죠.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만들었던 표예요. 예, 만드신 분 어머니시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정보는 제가 다 모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각 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입시 요강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8개 학교를 이제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다 제가 가고 싶은 이제 학교를 모아봤는데, 이 중에서 6개를 쓴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신이 표준 지표예요. 제가 어떤 대학교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내신에 상하 해가지고 위로 2개, 그리고 중간쯤 제 내신 정도 될 수 있는, 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3개 하고, 이제 하향 지원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나 했었고요. 좌우로 쓰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이게 좀 안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좀 눈이 높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을 보면요. 이제 나는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겠다. 쟤도 가는데 나는 못 가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좀 위험한데, 이제 그냥 이 정도 대학교는 다 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지원을 하려면 이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향 지원해가지고 되는 대학교 있으면 좋죠. 예. 가면 되고요. 중간, 내 레벨 가면 되고, 이거는 이제 1이 좀, 1이 좀 이게 그렇긴 한데, 이게 하향 지원, 재수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미국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밑에 하나, 안전빵으로 하나 쓰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썼던 입학사정관 전형 4개 대학교입니다. 첫 번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예요. 저는 전기정보공학과 넣었고요. 이제 예비 13번인지 16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69명을 뽑는데, 예비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원한 거는 학교생활 우수자예요. 올해 아마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이제 60%인가 70%, 거의 약 70%에 대한 이제 인원을 수시로 뽑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뽑는 인원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말고도 자기 이제 전공 우수자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근데 저는 이걸로 갔습니다. 이제 2, 4, 4라 해가지고, 이제 1학년 2, 2학년 4, 3학년 4, 내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비중을 두고요. 2014년도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이게 중앙대에 작년에 신설된 이제 학부예요. 이게 1년은 이제 안성에서 하고 3년은 서울에서 하는 이제 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차 광탈했고요. 제가 지원한 전형은 이제 다빈치형 인재라고 해가지고 중앙대만의 특색이 있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이거 말고 인재형도 있는데, 인재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이 좀 특출난 걸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균형형이라 해가지고 5개, 펜타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앙대가 원하는 게 학업, 리더십, 봉사정신, 자기주도 창의성, 문화친화성,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아주대학교는 이제 아주 에이스라 해가지고 이제 또 여기만의 특별한 게 있고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심층 면접까지 봤어요. 이제 심층 면접은 이제 발표 면접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지원한 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들 풀고서 발표하는 그거 있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이라 해가지고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를 비롯한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이게 신설이 됐어요. 우선 선발이라 해가지고 서류평가 100%예요. 이게 있고, 그리고 학생부 반영 과목수가 3개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신이 이게 1학년 때 좋고 2학년 때 이제 안 좋고 3학년 때 좋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과목 3개를 뽑아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면접이에요. 예, 항공대하고 단국대만 봤는데요. 단국대는 올해 이게 폐지되었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예.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만 봅니다. 공학하고 이학 계열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증명 자료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에요. 어떻게 공부했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게 자기가 지원한 과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함도, 그 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했냐, 그거가 좀 이제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합격에. 그리고 교내 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예, 자기소개서 쓰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 달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4개 학교 자기소개서 쓰는데 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4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연관성, 이야기, 교내활동,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이게 웬만하면 공통적으로 이제 웬만한 학교들이 다 이거를 이 4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는 태양전지를 연구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성이 있죠. 예, 제가 전기정보공학과를 쓴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과를 지원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입학사정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입학사정관님이요. 그리고 이제 교내활동, 예, 교내활동 어떤 걸 했는지, 이거 과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중요하고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예, 내가 스스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 학교로 오게 됐는지, 이런 걸,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면접이나 아니면은 그 입학사정관님들이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예,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한다고, 예,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 학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콧대가 높아졌대요.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저희 학교가 레벨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정시 지원표를 봤더니 숭실대하고 동급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학교 와 보니까는 이제 건대나 인하대, 아주대를 포기하고 온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저희 학교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예상컨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률이에요. 예, 저희 학교가 취업률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예, 되게 유명한데요. 예, 저도 이거가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예,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대학을 가도 취업을 못하면은 백수잖아요. 그러면은 불효잖아요. 예, 취업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그게 가장 커서 예, 서울학기술대학교 왔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신입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게 발전 가능성인데, 예, 저도 이게 가장 이게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학교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예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국립대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는 법인화 돼가지고 국립대가 아닌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저희 학교가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예요. 예, 국립대. 그리고 높은 취업률이 2번째. 3번째, 등록금이에요. 저는 한 학기에 280을 주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근처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사립대는 한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싸죠. 그리고 국립대학이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기타.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장학금이 좀 괜찮아요. 예. 제가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학금이 제가 요번에 토익을 봤는데 805가 나왔어요. 805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학점이 3.5가 넘으면은 100만 원을 줘요. 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통장으로 쏴줘요. 예,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1, 2학년 때 해가지고 한 번인데 3, 4학년 때는 900을 넘기면 또 100만 원을 줘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제가 이제 1학기 때 기숙사 살면서 이제 4학년 형들하고 같이 지내봤는데 이제 4학년 형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서도 설명회 같은 것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제가 요즘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학비 좀 이제 보태볼까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노가다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 공부를 할 때 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내신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연대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안 하고 놀았잖아요. 근데 유학을 이제 가셔도 이제 이게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노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내 후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예,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4개를 다 했어요. 미식축구, 야구, 농구, 축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한 GPA가 3.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자기주도 학습이 거기서 돼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생활을 보내냐가 다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는 시간에 미드 보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제가 되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갔다 오니까 토익 805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헛되지 말고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자기가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